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고흥 보성 자항 강진 지역구의 황주호입니다. 오랜만에 정론관에 섰습니다. 오늘은 국회 평화통일 토론회 관련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제 국회에서 저희 의원실과 정호선 전 국회의원님이 중앙회장으로 계시는 한반도 평화통일 협동조합 함께 주관해서 국회 평화통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토론회의 개최 의의와 또 향후의 계획 정에 관해서 언론 여러분의 관심을 좀 환기한 차원에서 간단한 설명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보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호선 박사님은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또 경북대에서 교수도 오래 하신 공학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정호선 의원님 말씀 정해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황종 의원님으로 또 소개받은 정호선입니다. 저는 15대 때 나주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36년간 살면서 교수생활 한 20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황 의원님하고는 아주 절친한 관계로 이번에 국회 평화통일 토론회를 같이 주최를 했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만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보안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께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이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오른쪽에 정문수님,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 협동조합 CB 본부장님이시고, 우리 성용길 교수님은 한국 노벨상 지원재단의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황 의원님 옆에는 공방영만 사장님인데, 평양 근처에 우리나라 기업이 1024개나 있었는데 지난 5.24 조치로 인해서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거기 회장님이신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김 교수님은 컴퓨터 전문 교수님으로서 같이 우리 협동조합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외교가 잘 안 돼서, 또 특히 남북이 갈라져서 중국에 치이고 미국에 억압당하고, 그런다 보니까 일본에 또 비굴하게, 또 북한의 협박에 의해서 우리는 대통령께서 외교를 잘 하신다고 하지만은 오늘 아침에 SNS로 어느 보수 농객의 글을 읽고 제가 이 글을 올립니다.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으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1소위실에서 황종 의원님과 한반도 평화통일 협동조합 조합은 유계천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조속히 남북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평화통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경순 국가원로회 의장님, 그리고 신경식 헌정회 회장님이 경례사를 해주셨으며 8명의 토론자를 포함 200여 명이 성황리에 참가했습니다. 최상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월남식 전쟁이나 독일식 흡수 통일을 지향하고 제3의 통일 방안으로서 상생의 유럽 연합 방식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제2의 IMF와 같은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통선 지역을 세계 평화도시로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통일 대박,
DMZ 평화공원,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 방식 통일과 민통선 지역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한 간의 입장을 조율하여 반기문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간의 3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만일 세 사람의 영수회담이 성사되어 남북 통일의 기틀이 마련된다면 해외 동포를 비롯하여 7천만 한민족 모두가 추대하여 3인 공동 노벨 평화상 수상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통일 선언문과 천만인 서명운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 7천만 명의 운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해 전쟁의 길로 가느냐 평화의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당연히 평화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려와 조선시대 약 1000년 동안 통일국가로 살아왔으며 한민족, 한형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통일대박, DMZ 생태계 평화공원, 유라시아 철도 연결은 우리 한민족이 나아갈 길이요, 동방의 등불 국가가 되는 길이요, 세계가 평화를 지향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목에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두 개의 큰 바위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4대 강대국은 한반도 통일을 자기 나라의 이익의 잣대로 재단하고 있어 우리 민족 스스로 솔로몬 왕보다 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여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한반도 통일은 월남식 전쟁 통일이나 독일식 흡수 통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합의한 조국 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원칙으로 하는 제3의 통일 방안을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상생의 유럽연합 방식의 평화 통일 방안을 공론화할 때입니다. 유럽연합 방식 통일은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 유럽연합 국가 체제처럼 1국가 2체제인 분권형 집정제 국가형 체제로서 통일중앙정부가 외무, 국방, 통일, 안보를 담당하는 1국가 체제로 하고 남북한 별도의 행정부가 나머지 부처를 담당하는 2정부 체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외치를 담당하는 통일중앙정부의 대표인 영수는 한 사람이 아닌 남북 동수하여 화백회의 집단체제로 합니다. 내치를 담당하는 남북한 행정부는 세종시와 평양시에 두고 각각의 행정부의 책임자를 수상이라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화백당과 화백궁을 새로 판문점에 건설하고 비무장지대에 비무장 지역과 민통선 지역을 무비자 무관세 지역으로 선포하여 세계 평화도시로 개발한다면 남북 모두 체제 안정과 함께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어 전쟁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 평화 통일을 더욱 확고하기 위해 DMZ의 남쪽에 위치한 우리 땅인 서울의 3배, 여의도의 1140배인 민간 통제 지역을 세계 평화도시로 개발하여 6.25 전쟁 때 16개 참전국을 포함 67개 나라의 보훈 차원에서 장기간 상호 조차해주는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개요는 CCZ 지역에 동서 250km의 KTX 철도와 고속도로 및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하여 유엔 참전국의 평화도시 벨트를 조성, 세계 평화 자유무역 지역으로 선포한다면 골드만삭스가 예언한 것처럼 2050년에 GDP가 8만 1000달러가 되어 세계 2대 경제 강국이 될 것입니다. 제3의 평화 통일 방식인 1국가 2체제 유럽 연합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DMZ 평화공원과 CCZ 세계 평화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마지막 업적으로 임기 중 방북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및 반기문 총장의 3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2017년 내년 대선에서는 해외 동포와 국민의 열렬한 통일 열망에 따라 정치권은 통일을 원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차기 새로운 정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통일 헌법을 제정하고 2022년에 통일 국가를 근거하여 세계 만방의 위대한 대고려 연합국을 선포하고 아시아 국가 연합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단군일의 가장 큰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한반도 평화통일협동조합을 이미 설립하였으며 첫 행사로 남북 정상회담 성사와 2022년 평화통일을 위한 국회 평화통일토론회를 지난 4월 26일 2시에 국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후 100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1000만 명 국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CPU 협동조합에서는 국민이 주도하는 남북통일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통일 방안, 통일 비용, 통일 시기, 통일 헌법 제안과 국가 상징인 국호, 국기, 국가, 국화 제정을 전세계 한민족에게 SNS로 국민 투표를 실시하면서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박 대통령께서는 총선 결과의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임덕을 피하면서 첫 번째 통일을 준비하는 선덕여왕처럼 두 번째 고려태조 왕건에 이어 세 번째 통일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 제재의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할아버지 유언을 다시 한번 새겨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 결과 반기문 총장,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것이며 훌륭한 한반도 평화통일 지도자로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제가 특히 우리 성룡 교수님은 한국 노벨상 지원재단 원장님으로서 이 세 사람이 통일을 제대로 한다면 노벨 평화상을 추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 하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룡길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노벨 과학문화연구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 전 세계 금세기의 큰 화두는 통일입니다. 그 통일이 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형태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토대하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러한 그 업적을 세우는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은 노벨 평화상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서명하는 앞으로 모든 인사와 함께 1000만 명 인사와 함께 같이 추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01년부터 노벨상은 수여되어 왔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그리고 문학, 그리고 경제학, 그리고 평화상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역대 대통령이 또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인물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추천하는 것은 아주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뜻을 포함하여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한 평양 지역에 5.24 조치 이전에 1000여 개 한국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5.24 조치 때문에 폐쇄됐습니다. 그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남북경협협의원연합회 동방영만 이사입니다. 저희는 1090개 업체가 평양 내륙에서 사업을 하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2010년 5.24 조치로 인해서 남북경협이 중단이 됐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바는 대통령님께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큰 기대와 정말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인 개성공단까지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경협인들은, 내륙 경협인들은 우리 정부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 내용을 가지고
2010년 5월 24일 날 오이사 조치로 7년간 헤매고 있는 1024개 업체들에게 똑같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경영인들은 7년 동안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은 파탄되고 그 기업인들이 새벽 4시에 수산시장, 농수산물시장, 대리운전 하면서 연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3국이라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유럽연합식으로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국방 의무가 아니고 모병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노벨 평화상을 3분밖에 없죠. 일본은 노벨상이 2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젊었을 때 군대를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우리 과학자들이 제대로 연구를 못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럽연합 방식 통일이 성사되어 우리가 좀 부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양하게 봤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삼국의 왕관을 여기다 디자인해 가지고 신라, 고구려, 백제 왕관의 삼국 통일 스카프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이것을 널리 운동을 해서 앞으로 250km 한 25만 명이 통일 스카프 대회도 하고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쁘신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황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없으시면은 저희 카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